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자, 회계 강의. 자, 오늘은 제5장 결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수정분계, 그리고 정산표의 작성 3절과 4절을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 재무제표의 작성과 6절 회계장부의 마감을 해서 오늘 5장 전체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잠시 복습합니다. 자, 우리가 수정분계. 자, 우리가 분계는 크게 세 가지로요. 거래가 발생한 날 바로 즉시 분계하는 분계는 기준분계. 그리고 기말 시점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 해서 기말 시점에 하는 분계는 이제 수정분계.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나서 후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분계는 이제 마감 분계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정 분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줄 수 있다 했죠. 첫 번째가 발생 항목, 두 번째가 이연 항목, 그리고 세 번째가 평가 항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발생 항목에는 뭐가 있었죠? 이게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그래서 미지급 비용 같은 경우는 아직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급여가, 예를 들어 급여가 발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급여 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자 들어가는 거,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이런 것들은 발생 항목.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선자 들어가는 거 이것들은 뭐다? 이연 항목이다. 그래서 선급 비용은 돈을 선급은 미리 지급한 거, 비용이 발생 안 했는데 돈을 미리 지급한 건 선급 비용. 그리고 선수 수익의 경우는 수익이 아직 발생 안 했는데 선수 돈을 미리 받은 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선급 비용의 경우에서는 돈을 미리 지급했지만은 아직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 인식을 다음 회계 기간으로 미룬다. 그래서 이연 항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선수 수익의 경우에서는 돈은 미리 받았지만 아직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만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 인식은 어떻게 한다? 다음 회계 기간으로 미룬다. 그래서 미룬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연 항목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급 비용, 손수 수익은 무슨 항목? 이연 항목. 그리고 우리가 IFRS가 특별히 이제 공정가치를 많이 확대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금융자산을 취득했는데 취득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갔어. 그래서 올라간 경우는 금융자산 평가이익, 내려간 경우는 금융자산 평가 손실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언제 회계 처리한다? 수정분계 때 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표 작성하는 이야기 했죠. 자, 그러면 그에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분계까지 다 마쳤고요. 자, 수정 후 시산표도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표까지 작성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을 텐데, 재무제표는 먼저 두 가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잠시 읽어보면 정산표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란을 이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정산표의 배열 순서가 재무상태표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배열 순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적절히 정해야 된다. 3번 정산표의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순이익의 재무상태표의 이익이익금과 기타 포괄순이익 누구에게 각각 가산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표가 이제 작성이 됐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먼저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크게 뭐를 표시한다?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항목이 있으면 이렇게 그 밑에 당기순이익 밑에다 표시해서 포괄이익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수익 항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매출액 40만원 있네요. 자, 매출액, 금융수익, 그리고 매출액에서 금융수익, 기타 수익이 있는데 그 중에는 두 가지. 이자 수익과 임대료 수익 두 가지 2,000원 2,000원. 자, 수익 합계는 얼마? 40만 4천원. 자, 비용에는 먼저 판매비와 관리비. 자, 그와 관련해서 급여 20만 2천원, 소모품비 4만원 이렇게 해서 자, 급여는 우리가 이제 판매사원의 급여 같은 경우는 판매비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영, 뭐 CEO의 급여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비에 포함될 수가 있겠어요. 어찌되었든 급여는 판관비 항목 비용이다. 자, 그리고 소모품비 4만 원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비용과 기타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네. 여기에서는 이자 비용에서 1,000원 우리가 차입금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 비용이 된다 했어요. 단기금융자산 평가손실 5,000원 이렇게 해서 금융자산을 취득했는데 가격이 하락했네. 하락한 만큼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5,000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익 합계가 그러면 얼마? 40만 4천원. 비용 합계 다 더한 건 24만 6천원. 그러면 결국 얼마입니까? 당기순이익은 수익 40만 4천원에서 비용 24만 6천원을 마이너스 시킨 15만 8천원이 당기순이익에 계산된다. 자, 그리고 IFRS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당기순이익 밑에다가 기타 포괄손익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여기다 표시하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는 하나만 있어요.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에서 10,000원 이거 하나만 적혀 있네요. 그래서 똑같이 금융자산 평가 여기는 평가 손실이고 여기서는 금융자산 평가이익에서 똑같이 평가 손실이나 평가이익인데 이제 여기에는 경우에는 단기 금융자산을 취득했는데 단기 목적으로 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을 여기에다가 요 단기손익 위에다 적습니다. 그래서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하고 만약에 이제 금융자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을 했어.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뭘로 한다? FVOCI 즉 기타 포괄손익 이름으로 요 항목에다 표시한다. 해서 여기는 위가 아니고 밑에 구분해서 10,000원 적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15만 8천원. 그리고 저 기타 포괄손익 얼마? 10,000원. 그러면 여기 이익이니까 이걸 플러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5만 8천원에서 10,000원 포함 플러스 하니까 포괄이익은 16만 8천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 뭐라? 차변에는 자산을 적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을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단 차변에는 이런 게 있네. 자, 현금 43만 7천원, 단기금융자산 4만 5천원, 매출채권 40만원, 미수수익 2천원, 선급비용 1,000원, 손목품 2만원, FVOCI 금융자산 7만원에서 자산합계 얼마? 97만 5천원 표시할 수가 있겠고 자, 부채는 세 가지가 있네요. 단기 차입금 10만원, 선수 수익 7천원, 미지급 비용 20만원 이렇게 있고요. 자본은 자본금 50만원, 그 다음에 이익여금 15만 8천원 해서 이익여금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손익계산서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킨 당기순이익 금액이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익여금에 15만 8천원. 자,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10,000원이 있네요. 요거는 어디에? 아까 포괄손익계산서 제일 밑에 요거 FVOCI 금융자산 평가 요거 10,000원 있었죠. 그러면 요 부분이 반영이 돼서 여기에 기타 포괄손익 10,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채와 자본 총계도 97만 5천원에서 자산 총계 금액과 부채 총계 금액이 똑같이 97만 5천원 일치하도록 재무제표가 작성이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은 자산, 왜 자산인지, 또 요거 부채와 자본, 이런 개정 과목은 빨리빨리 좀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이제 자주 이렇게 좀 반복돼서 금방 숙달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회계순환 과정, 마지막 6단계입니다. 6단계는 회계장부의 마감이라 있었죠. 그래서 자 어떻게 장부를 마감하는가 하는데 우리가 계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대요. 임시계정과 영구계정 나눠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임시계정이라는 것은 수익, 비용, 기타 포괄손익 및 배당금 계정은 회계기간의 종료와 함께 소멸하는 계정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수익, 비용,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 이것들은 결국 임시계정. 그래서 회계기간이 종료하면은 같이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래요. 소멸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는 거다 해서 임시계정 이렇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자,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수익 비용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임시계정이라 합니다. 야, 그에 비해서 영구계정은 회계기간이 종료하여도 잔액이 소멸되지 않고 다음 회계기간으로 이월되어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자산, 부채, 자본계정과 같은 재무상태표 계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는 뭐다? 임시계정이 아니고 영구계정이다. 그래서 영구계정은 잔액이 회계기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다음 회계기간으로 어떻게 한다? 계속 이월된다.
이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뒤에 나오지만 차기 이월, 전기 이월 이런 식으로 이월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정이 임시 계정, 영구 계정으로 나오는데 예, 밑에 잠시 읽어볼게요. 자,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수익과 비용, 기타 포괄손익 및 배당금 계정은 한 회계기간 동안 내 경영성과 및 배당금 지급을 나타내는 계정들로서 회계기간이 종료하면 이들 계정의 잔액도 소멸한다. 그래서 일단 요 임시계정 이것들을 소멸을 한다. 자,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할 거냐? 임시계정을 마감해서 수익과 비용을 소멸시킬 건데, 자, 그에 따른 붕괴. 요때 하는 붕괴는 우리가 마감 붕괴다 합니다. 우리가 붕괴가 세 가지가 있었죠. 기존 붕괴. 아까 기존 붕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정 붕괴. 그리고 지금 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 재무제표도 다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 다음 회계 기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실시하는 붕괴는 마감 붕괴다. 자, 마감 붕괴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자, 먼저 수익 계정을 했어요. 우리가 수익이 이렇게 있는데 차변에 용역 매출 40만원, 임대료 수익 2천원, 이자 수익 2천원 이렇게 돼 있고 대변에는 집합손익 40만 4천원이었어요. 자, 우리가 수익은 원래 수익의 증가, 수익의 발생은 차변되면 어디에 적어? 그 잔액이 보통 어디에 나온다? 대변에 나옵니다. 수익의 증가나 수익의 잔액은 대변에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임시계정은 요 수익은 우리가 마감 분기할 때는 얘들을 제로로 소멸시켜 버린대. 임시계정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대변의 용역 매출 임대료 수익 대변에 있던 것을 차변으로 가져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얘들이 수익이 이제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그런 거예요. 야,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시 집합손익이라는 것 대변에 표시했어요. 여기 항목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모아놨다 그런 의미에서 집합손익 40만 4천원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비용 계정의 마감 분계입니다. 비용도 마찬가지로 차변의 집합손익 24만 6,500원 대변의 급여 20만원, 수모품비 4만원, 이자 비용 1,500원, 단기금융자산 평가손실 5천원 이렇게 표시한다. 야, 급여는 원래 아니, 비용은 원래 차변되면 어디에 적혀? 비용의 증가는 차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적히는 건데, 이거를 없애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이렇게 적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비용도 소멸돼서 없어진다. 자, 그래서 대변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는 뭐, 요 금액 다 합한 거 비용 합계해서 집합손익 24만 6,500원 적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수익에 대한 집합손익은 우리가 40만 4천원이고, 비용에 대한 집합손익은 24만 6천원이고, 자, 수익 비용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돼서 다 없어집니다. 남은 건 두 개, 집합손익 요것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익이익금에 대체를 시켜주자.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그게 자본의 이익이익금으로 넘어간다 했는데, 자, 이거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집합손익계정의 대변 잔액과 동일한 금액을 집합손익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여 잔액을 0으로 만들고 이익이익금 계정을 대변에 기록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수익의 경우는 집합손익이 대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비용의 경우는 집합손익이 차변에 있었어요. 그럼 그 차익이 수익에 대한 집합손익에서 비용에 대한 집합손익을 마이너스 시키면 15만 8천 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요거 수익에 대한 집합손익이 40만 4천 원, 비용에 대한 집합손익이 24만 6천 원. 그럼 40만 4천 원에서 24만 6천 5백원을 마이너스 시키면은 그 금액이 어디? 대변이 얼마만큼 더 많아? 15만 8천 원이 더 많아. 대변이 수익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 없애줘. 요거를 없애주고 소멸시키고 이거를 뭘로 바꿔줘? 이익여금 재무상태표 자본 중에서 이익 항목으로 바꿔줘. 이익여금 항목으로 바꿔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이제 집합손익 수익 항목이 많았던 부분만큼 차변을 이만큼 적어주면 결국 그 부분은 집합손익이 다 없어졌어. 그리고 마지막 뭐만 남아? 이익여금에서 자본 항목 이것만 남게 된다.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진다고요. 만약에 단기 순손실 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요거와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집합손익계정의 차변 잔액과 동일한 금액을 집합손익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여 잔액을 역으로 만들고 이익여금의 차변에 기입한다. 그런 경우는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어. 그럼 집합손익 금액이 대변에 있고 이익여금 금액은 차변에 있을 겁니다. 결국 이익여금이 차변에 있다는 것은 자본의 감소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단기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의 이익이 그만큼 이익여금이 감소돼서 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익여금을 우리가 마감 분계를 통하고 이렇게 수익 비용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없애주는 분계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집합손익으로 표시했던 것을 이렇게
자본 항목 중에서 이익영역으로 반영한다. 회계 처리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배당금이 있었다. 그러면은, 배당금 계정의 차변 잔액과 동일한 금액을 배당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여 잔액을 0으로 만들고, 이익여금의 차변에 기입하자. 그러면, 만약에 배당금은, 우리가 비용은 아닌데, 이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차변 항목입니다. 차변 항목. 차변에 배당금, 뭐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당금을 없애주고 싶어, 소멸시키고 싶어. 그럼 배당금은 대변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배당금이 없어지고, 배당금은 이익여금의 결국 자본의 감소 항목이래요. 그래서 이제 배당금은 뭘로 줘? 결국 이익여금 자본 중에서 주는 건데, 그래서 결국 자본의 감소 차변의 이익여금 5만 원 표시를 해준다. 자,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마감 분계. 자, 기타 포괄손익, 특히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과 잔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대편 차변에 기입하여 잔액을 역으로 만들고, 동시에 기타 포괄손익 두 개의 계정에 대변에 기입한다. 우리가 아까 수정 분계할 때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나오면 어디에? 차변에. 예를 들어서 만 원만큼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주식 금융자산을 취득했는데 2만 원짜리가 3만 원짜리로 올라갑시다. 그럼 올라갔다 합시다. 그럼 만 원만큼 평가이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어떻게 분개했어? 차변에 FVOCI 금융자산 만 원, 대변에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 만 원, 이렇게 분개했을 거야. 그런데 그 평가이익을 없애주자고. 그러면 대변에 있던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차변에 가져와서 없애주고 소멸시켜주고, 그리고 이거는 뭐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 항목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 여기로 대체시켜주자, 바꿔주자. 그러면은 바꿔주면 만 원. 그러면 결국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있던 부분도 완전히 없어지고, 이 부분도 어디로?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임시계정이 이제 이렇게 마감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요게 되네요. 자, 그리고 연구계정의 마감을 봅시다. 자, 연구계정은 마감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그 잔액이 다음 회계 기간으로 이월이어 계속적으로 누적된다. 연구계정의 잔액을 차기로 이월시키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연구계정의 마감이라 한다. 아까 어떤 게 연구계정이라고?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자본은 연구계정이라 했죠. 그래서 얘들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 회계 기간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만 예를 봅시다. 여러 계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현금 계정을 한번 봐봅시다. 현금이란 계정이 있었어. 자, 우리가 현금의 현금 차변에 있는 건 뭐야? 현금이 자산이 증가한 거.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건 뭐예요? 현금이 그만큼 감소한 거. 현금이 지급되던 데에서 감소한 경우 나타낸다 했었죠. 자, 결국 우리가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대변, 차변 합계를 다 해요. 다 합계해봐. 그러면 그것이 얼마? 80만 9천 원 이렇게 된다네. 자, 그런데 대변 합계도 다 계산해봤어. 그랬더니 얼마? 37만 2천 원 이렇게 계산된다네. 그러면 차변이 대변보다 더 많아요. 얼마만큼 더 많아요? 40만, 요거 80만 9천에서 37만 2천 원을 마이너스 시키면은 43만 7천 원만큼 차변이 더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많은 금액은 현금은 뭐야? 자산부채 자본은 영구계정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어간대요. 넘어간다는 걸 우리가 2월,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어가니까 차기 2월 43만 7천 원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금액은 대변의 차기 2월 43만 7천 원을 기록하여 차변과 대변 합계액을 일치시킨 후 그 합계액을 기록하자. 다음 회계기간 초에는 차변의 전기 2월 40만 3천 7천 원을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회계년도로 시작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다음 회계기간은 우리가 5월 회계 처리가 끝나고 이제 6월 1일이 됐어. 그럼 6월 1일에는 어떻게? 전기 2월 43만 7천 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하겠죠. 여기서 표시가 안 됐는데 만약에 이제 표시하면 여기 합계금액 내주고요. 80만 9천 원 해주고 그럼 차기 2월은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다가 5월 31일 차기 2월 얼마? 43만 7천 원. 자, 그리고 여기 합계금액이 얼마인가 있었을 거고 합계금액 밑에 이렇게 해서 6월 1일 날 전기 2월 43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결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요. 자, 결산 절차 이렇게 된다 했었죠. 자, 시산표 작성하고 수정 분계하고 정산표 작성하고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회계장부의 마감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특별히 시산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래가 발생한 걸 분계를 하고 그걸 총계정 원청에 옮겨 적는 건 전기라 했는데 이런 분계나 전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을 해서 또 표 하나의 집계표를 만든다. 자, 그리고 수정분계는 자, 발생 기준에 의해서 기말 시점에 추가로 수정분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수정분계 유형은 세 가지. 자, 발생분계, 이연분계, 평가분계 세 가지로. 발생분계는 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연분계는 선자 들어가는 거, 선급비용, 선수수익. 평가분계는 또 단기금융자산 평가손실, FVOCI, 금융자산 평가익.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정분계가 마치면은 우리가 필수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수정후 시산표나 정산표 작성할 수 있고요. 그 작성한 후에 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 특히 이제 그 중에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6단계에 가서 우리가 이제 회계장부에 마감해서 마감은 수익비용은 무슨 항목? 임시계정이라고. 그래서 소멸시켜서 재료로 만들어서 없애준다고. 그래서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퍼손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했고요. 그에 비해서 자산부채 자본은 임시계정이 아니고 무슨 계정? 영구계정. 그래서 다음 회계기간으로 계속 넘어간다. 넘어갈 때는 뭐 차기 2월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어갑니다. 차기 2월. 자, 그러면 다음 회계기간이 됐어. 시작할 때는 뭐야? 전기 2월. 아, 지난 회계기간에서 넘어온 자산부채 자본이구나. 전기 2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바쁘게 결론을 했는데요. 자, 마지막 연습 문제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이 과제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복습 겸 연습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볼게요. 자, 우리가 수정분계가 회계를 공부하면서 조금 어렵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어렵지 않다. 막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왜? 결국 수정분계라는 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뭐 발생분계, 그 다음에 뭐 또 이연분계, 그 다음에 평가분계.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발생분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회계기간 말에 급여 미지급액은 100만 원이다. 자, 급여 어떻게 현금으로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준에 표시가 안 돼 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차변에 급여 1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급여 100만 원 해갖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 급여 100만 원은 이번 회계 기간에 나가야 되는 돈이야. 그래서 차변에 급여 비용의 발생 100만 원 표시하고 지금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변에 부채 미지급 급여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야, 그리고 이번에는 회계기간 말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을 받지 못하다. 대여금은 내가 돈을 빌려준 거야. 그럼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직 못 받았대. 아직 못 받았어도 요 이자 우리가 40만 원인데 이 이자는 이번 달 받아야 되는 돈이야. 이번 회계기간에. 그러면 실제 안 받았어도 우리가 발생주의 개념에 의하기 때문에 이번 달 이자로 표시돼야 될 것은 표시하자. 그래서 대변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에 이자 수익 40만 원 표시하고 차변에는 돈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자? 미수이자. 그지? 그래서 미수이자 표시하고 이건 자산이다. 그래서 여기는 미수이자, 요거 미지급급여. 그래서 이런 미자 들어가는 건 뭐다? 우리가 수정분계 중에서 특별히 이제 발생 항목, 발생분계다. 자, 그 다음에 이연분계에 가서 봅시다. 이연분계. 자, 1번. 다음 회계기간 중에 1년분 보험료로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 기말 현재 단기본 보험료는 7,000원이고 나머지 3,000원은 차기분이다. 연습 문제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있는데 이건 가장 심플하게 세 개를 이렇게 요약시켰어요. 자, 뭐래? 자, 우리가 보험료로 1년분 보험료를 갖다가 만 원을 미리 지급했대요. 미리 지급해서 그걸 선급보험료로 했대요. 그런데 실제 보험료는 얼마다? 기말 실제 보험료는 7,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분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어떻게? 현금으로 만 원 지급했대. 그럼 차변에 선급보험료 만 원, 대변에 현금 만 원. 이거 오탑니다. 미안합니다. 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요때도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보험료는 비용 발생이다 하면 차변에 보험료 만 원, 대변에 현금 만 원 하지만 우리가 발생주의 개념에 의해서 하면은 아직 보험료가 실제 발생한 건 아니고 미리 준 돈이기 때문에 여기다 선급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선급보험료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요번 달 보험료는 얼마만? 7,000원만 보험료다. 이거 이제 요번 달 해당하는 거. 그럼 차변에 이제 비용의 발생해서 차변에 보험료 7,000원. 그리고 그럼 대변에는 뭐 선급보험료 비용 발생한 것만큼 앞에 선급보험료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대변에 표시해주면 좋겠다. 자, 2번 갑시다. 12월 말 현재 임대료 선수액은 25만 원이다. 자, 그리고 12월 이익을 현금 60만 원을 수치시 부채로 회계 처리했음.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현금 60만 원을 받았대요. 언제 12월 1일 날. 그럼 차변에 현금 60만 원. 대변에 미리 받은 돈은 임대를 우리가 받는데 미리 받은. 그러면은 미리 받은 만큼 나중에 뭔가 서비스를 해줘야 돼. 그런 경우 선수임대료. 아, 여기도 이 오타가 났네. 미안합니다. 60만 원입니다. 차변에 현금 60만 원, 대변에 선수임대료 6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미리 60만 원을 미리 받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말 현재 임대료 선수액은 얼마다? 25만 원이다. 25만 원, 60만 원 중에서 25만 원은 선수 임대료래요. 그러면 뭐야? 실제 서비스 제공한 거는 얼마라는 거야? 60만 원에서 25만 원을 뺀 나머지 35만 원은 임대 서비스 뭔가 수익이 발생했다 보는 거죠. 그럼 대변에 임대료 수익 35만 원 표시해주고 차변에는 이제 수익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부채 더 이상 선수임대료 이거 필요가 없죠. 그럼 차변으로 부채의 감소 선수임대료 이렇게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회계기간 말 중에 소모품 3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소모품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했다. 기말 현재 소모품은 10만 원이 남아있다. 자, 소모품을 3만 원에 구입했대요. 근데 자산으로 표시했대요. 그럼 차변에 소모품 3만 원 자산의 증가 표시하고 대변에 현금으로 샀어. 그럼 현금 3만 원 자산의 감소 표시하고. 근데 그 중에서 얼마가 남아있어? 10,000원이 남아있어. 그러면 얼마 사용했어? 2만원 사용하게 됐어요. 그럼 사용한 것만큼을 우리가 소모품비 2만원, 그 다음에 소모품 2만원 사용해서 없앨 수 있으니까 자산의 감소 2만원, 소모품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차비는 소모품비 2만원, 대비는 소모품 2만원. 그래서 요 빨갛게 표시된 것이 이것이 이제 수정분계입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기준 기간 중에 발생했던 분계 이렇게 된다는 걸 참조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평가 분계에서는 이렇게 1번 회계기간 중에 기업이 발행한 주식 10만 원을 취득하여 단기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는데 120만 원을 상승했대. 금융자산 취득했는데 100만 원에 120만 원. 얼마 상승했어? 20만 원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올라간 경우는 뭐가 된다? 평가이익. 떨어진 경우는 평가손실. 올라갔으니까 단기 금융자산 평가이익 대변에 수익의 발생, 수익의 증가는 대변. 그래서 여기다 대변을 표시하고 평가이익 발생한 것만큼 차변에 자산의 증가 표시한 거죠. 자, 2번 갑시다. 회계기간 중에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 180만 원을 취득하여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는데 기말 현재 150만 원을 하락했대. 180만 원에 취득했는데 150만 원을 하락해서 얼마 하락했어? 30만 원을 하락했어. 우리가 금융자산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평가 손실, 그지? 그런 경우는 차변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근데 특별히 이제 FVOCI 금융자산 평가 손실로 분류한다니까 이렇게 표시했네. 차변에 OCI 금융자산 평가 손실 30만 원 이렇게 하고 대변에는 FVOCI 금융자산 3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단기 금융자산 평가액은 나중에 단기 손익으로 손익계산서 수익으로 표시하면 되겠고요. 단기 요거 FVOCI 금융자산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던 이제 우리가 X2년 6월 1일 설립된 청소 대행업체 6월 거래는 다음과 같다 해서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가 쭉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추가 정보 분계를 하고요. 추가 정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분계를 하고 전기하고 수정분계하고 정산표 작성하고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하고 마감분계하시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산이니까 거래가 발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포괄해서 한번 보시오 해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할게요. 자, 그런데 한번 쭉 보십시오. 자, 기존분계 여러분 나중에 해답지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이런 식으로
1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현금 200만 원을 출자하여 용역회사를 개업하다. 자, 현금 출자해서 시작했대. 그러면 현금이 증가하면 차비는 현금 200만 원, 대비는 자본금 200만 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자, 2번은 아마 임차료 지급했나 봐요. 차비는 임차료 비용이 발생 120만 원, 대비는 현금 120만 원. 자, 3번은 아마 이제 현금 40만 원, 대비는 용역 매출 40만 원. 아까 뭐야? 청소하는 회사에서 청소 대행업체. 그럼 수익 제공하면 수익의 발생 대비는 40만 원, 차비는 현금 40만 원. 자, 그 다음에 4번은 차비는 현금 100만 원, 대비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돈을 빌려왔나 보네, 차입금. 그럼 대비는 부채의 증가, 차비는 현금. 5번 차비는 외상 매출금 60만 원, 대비는 용역 매출. 청소 서비스 용역 제공하고 60만 원 제공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나 봐.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6번 차비는 단기 대여금 60만 원, 대비는 현금 60만 원.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 60만 원. 그지? 대비는 현금 돈 빌려준다고 현금이 나갔어. 자산의 감수 60만 원. 7번 차비는 현금 6만 원, 대비는 외상 매출금 60만 원. 아, 외상 매출금 요거 돈 받을 게 있었는데 받았나 봐. 현금으로 받았대.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대변으로 가서 자산의 감소하고 차비는 현금 60만 원. 8번 차비는 단기 차입금 80만 원, 이자 비용 1,000원, 만 원, 대비는 현금 81만 원. 단기 차입금 아까 돈 100만 원 빌린 거 있었는데 그 중에서 80만 원 갚았나 봐요. 그럼 부채 감소 80만 원이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같이 지급했네. 그럼 비용의 증가는 차변 만 원. 요거 지급한다고 대비는 현금 81만 원 나갔습니다. 9번 차변의 급여 60만 원, 대비는 현금 60만 원. 자, 급여 비용 발생이네요. 자, 그리고 수정분계도 이렇게 하라네. 차변의 선급임차로 대변의 임차. 미수이자 이자 수익.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죠. 자, 한거를 이렇게 전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정을 그려서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정산표를 이렇게 작성하고요. 정산표를 가지고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거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식으로 표시하고 여기는 기타 포괄 손익은 항목은 없네요. 자,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을 표시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표시해서 자산 총계, 부채 총계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일치하도록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감 분계. 마감 분계는 뭐지? 그래서 임시 항목에 해당하는 수익 비용은 소멸시킨다. 그래서 차변의 집합손익, 임차료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은 대변으로 가져와서 원래 비용은 차변에 보통 발생하는데요. 이제 대변으로 가져오면은 차변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소멸되고 그지? 그다음에 여기 집합손익 81만 원. 수익은 평상시 대변에 있는데 요걸 없앤다니까 차변에 용역 매출 100만 원, 이자 수익 6만 원, 6천 원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수익에 대한 집합손익은 106만 원인데 비용에 대한 집합손익은 81만 원. 결국 106만 원에서 81만 원 마이너스 시키면 얼마가 더 많아? 수익 쪽이 19만 6천 원 더 많습니다. 19만 6천 원. 그런데 이것도 없애주고 싶어. 없애. 집합손익도 임시계정이야. 그래서 많으면 대변 금액이 많았으면 그걸 차변으로 가져오고 이거는 뭘로 바꿔준다? 이익이익금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준다. 이익이익금은 자본 항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계정도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5장 결산에 대한 거 거래가 발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총 이렇게 마지막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장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도록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회계순환 과정을 우리가 잘하면은 회계 처리를 잘한다 하는데 지금 이제 회계 기초부터 시작해서 장부 마감하고 재무제표 작성까지 1년에 큰 틀을 한번 열어본 거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거 이해가 잘 되면 여러분은 회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한번 조금 더 한번 분발해서 노력을 합시다. 수고했습니다.